안녕하세요, 블랙사입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.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는 소식에 핵 위협 우려까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죠. 다우지수는 0.53% 하락했고 S&P 500 지수도 0.79% 하락,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.66%까지 밀리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4주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1월 고점 대비 9% 정도 하락을 했고 S&P 500 지수는 10%,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7%가량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자, 20% 이상 하락하게 되면 베어마켓, 즉 하락장에 진입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지난번 하락 때 이 나스닥 지수가 20% 아래로 내려갈 뻔했지만 극적으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한 차례 고비를 넘겼었죠. 자, 이번에도 3월 FOMC 회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데요. 자,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될지, 자, 그렇게 되면 한동안 이 주가 조정과 하락은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의 가격이 7%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115.68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.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15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. 정말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러시아가 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. 이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. 자, 국제 유가의 상승은 전 세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. 이제 겨우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각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은 더더욱 비난받고 있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요.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한 주간 이 유가의 상승은 무려 26%나 됩니다. 자,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도 되고,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FOMC 회의 이후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나 완화적인 그런 정책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미국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하루 80만 명에 육박하던 확진자 수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이제 거의 엔데믹으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정점을 찍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으면 하고요. 앞으로 1, 2주간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. 자, 어쨌든 이 미국은 이런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로 인해서 고용지표가 정말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. 자,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67만 8천 명 증가를 했는데 월가 예상인 44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죠. 고용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연준에서 원하는 이 완전 고용에도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고용지표도 개선이 되고 있고 물가 상승도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남은 건 역시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되겠죠. 자, 파월 의장은 얼마 전 의회에 출석해서 올해 3월 25bp, 즉 0.25%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었죠. 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50bp까지 내다보고 있었는데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고,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발언이 시장에는 다소 위안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되면 미국의 물가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향후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부분이라서 국제 유가의 추이도 잘 살피면서 이 연준의 대응에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이런저런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못하죠. 특히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타격이 큰 편인데요. 자, 그래도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는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30% 정도 밀린 상황이지만 미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죠.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를 보시면 각각
44%와 53%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같은 성장주라고는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대형주보다 중소형 성장주들의 하락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자,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10% 정도 빠진 상태죠.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하락폭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 빅테크 등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선호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도 방어력이 좋을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, 애플 같은 경우엔 신용등급이 미국의 신용등급과 같을 정도죠. 그만큼 안전하고 안정적이다라는 말일 것 같고요. 이런 하락장에서도 애플의 방어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나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엔비디아는 23%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요. 테슬라의 30%보다는 나은 편이죠.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가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반도체 기업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엔비디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성장성과 함께 반도체라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테슬라와 함께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성장주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최근에 독일 기가 팩토리가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면서 곧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. 하락장에서도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 비해서 잘 버틸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우선 독일 환경당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이 공장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. 독일 기가팩토리가 가동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 번째 기가팩토리가 될 것 같고요.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서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캐펙스 증가는 매출 향상과 영업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. 이는 곧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. 자, 지금은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 대외적인 악재가 거치고 독일 기가팩토리의 완전 승인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여러 전기차들이 생겨나고 있고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. 기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성장이야말로 시장을 압도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전기차 원픽은 역시 테슬라고요. 앞으로도 이 테슬라의 성장은 계속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OTA 서비스는 최고죠.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로봇 사업과 드론 사업까지 정말 빠르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역시 1등 기업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본력 또한 관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고 해도 저는 테슬라를 넘어서기란 결국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680 배터리인데요.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로 지름 46mm, 길이 80mm를 뜻하는 말이고 기존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5배, 출력은 6배씩 각각 높였고 그로 인해서 주행거리를 16%나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자,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됐는데 기존의 중대형 각형과 파우치형을 사용하는 이 완성차 기업들이 원가 절감이 된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이 테슬라의 전기차와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. 자, 그만큼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기술력은 높이고 원가는 낮추면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같고요. 시장 점유율에서도 경쟁 업체에 비해 더 좋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전기차 가격의 40%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 가격인 만큼 원가 절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. 테슬라가 가장 먼저 이를 극복해 간다면 시장 1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체들의 향후 이 배터리 내재화는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소재 부품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지금은 이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
전기차의 보급이 안정화를 거친 이유를 말하는 거고요.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한다면 역시 ETF 투자가 정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배터리 셀 업체부터 소재 부품 기업들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시에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